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네, 됐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둘, 셋. 문 닫아라.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작가 들어오라고 해. 네? 작가 들어오라고 해. 내가 뭔지 알고 질문하고 내가 지금. 대표님 들어오시라. 대표님하고. 네. 내용 틀린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잡아줘야 되니까. 네, 뭐 크게. 나잘 몰라. 질문지도 모르겠어. 네, 네. 질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네, 그 유명한 선생님. 네, 질문지 드릴까요? 아니 아, 이렇게 예. 준비하실 거죠. 예. 자, 비치니까 나와요. 다 비쳐요. 이쪽으로 다 나와요. 나와요. 유리창에 비친다고. 자, 이쪽 앞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겠다. 앞으로. 다 나와요. 자, 갈게요.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질문. 하나, 둘, 셋. 본 면담은 태백시가 시행하는 태백 탄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연구팀과 미디어류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예. 지금부터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와 괜찮아요, 한국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 여기 태백씨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걸 기록을 태백씨가 보면 예. 나쁠 것 같아요. 아, 그럼 태백시를 뺄까요? 태백씨를 맨 앞에다 태백씨와 네. 의대와 미디어를. 아니 근데 태백씨. 태백시가 이거 시행하는- 미디어를 네. 빼고. 예. 그냥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거 구술체록이라서 어느 대학에서 했는지를 그러면은 예. 대학만 넣고 미디어류는 예. 빼는 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태백시를 나중 결과물 보는데 예. 아니 이거 태백시 돈으로 태백시청과 그러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할까? 맞아요. 예, 그렇게로 그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미디어류도 넣어주세요. 그렇죠. 아니 왜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예, 그게 맞잖아요. 예. 찍으려면 확실히 이쁘게 찍어야지. 네, 됐습니다. 자, 가볼까요? 시작. 본 면담은 태백시가 시행하는 태백 탄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미디어류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석탄산업 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와 한국진폐재해 가환자협회 회장이시고 태백에서 광부로서 살아오신 황상덕 선생님의 구술체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는 2023년 11월 27일이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 진폐복지회관입니다. 이번 구술의 면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유명상입니다. 촬영자는 이정필 PD님입니다. 황 회장님, 지금 하시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1975년도에 함태감소 탄광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1993년도 6월 30일부로 그 폐강이 됐고, 그래서 다시 애들 공부 시키고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태백감소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 12월 31일까지 작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감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강산 생활을 그만두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폐 그 환자들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진폐 그 저희들이 그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딴에 그 태백에다가 성역화 추진 사업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내 같은 사람이 뭐 죽고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역화 사업을 2019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협회에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들어오시게 되신 건지. 예.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그 3월 29일 날 이제 노동부 자관 허가를 받아서 진페 제가 한자협회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제 장성가업소가 머지않아서 폐강되고 뭐 없어지게 되면 영원히 역사적으로 묻힐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있을 때 이런 거라도 하나 해서 참 우리가 유령제라든가 강부의 날이라도 지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게 제를 지내주고 또 유령제 날을 기념해주는 날로 지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 성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부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 예. 그 광부 일을 하셨던 곳에 대해서 좀 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까 1975년도에 한태강업소라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바로 입사해서 굴진 작업을 했었습니다. 굴진 예. 작업은 어떤? 그러니까 탄을 캐기 위해서 굴진 돌을 먼저 이제 암석을 먼저 캐고 들어가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열악한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그냥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굴진 작업을 하면서 이제 탄이 이제 발견되면은 이제 굴진 하던 사람들 뒤로 물러나고 탄 캐는 사람들이 교체를 합니다. 들어가서 탄을 캐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같이 일하셨던 동료분들 제가 중에 연습 끊고 갈게요. 같이 일하는 것도 거기서 다시 하고 네.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네, 같이 일하는 다시 한 번요? 같이 일하는 네, 잠시만요. 혹시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번 예, 황상덕입니다. 네, 예, 예. 뭐? 나 알았어.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한 번만.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예, 다시 한번. 예,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큐. 네, 그러면은 같이 일하시던 그 동료분들은 예, 예. 그뭐 마스크도 그러면 없었는지 뭐 다른 안전 장비 뭐 작업할 때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75년도 강산 들어오기 전에 저희 선배들은 특히 저희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작업 속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때 당시에 마스크가 없어서 입을 막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막장에 들어가서 땀이 많이 나니까 목수건을 했었어요. 그 목수건을 가지고 먼지를 이제 덜 마시려고 입을 막고 작업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기업주들이 생산이나 굴진 이제 작업 진도 이런 것만 생각했지 안전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생겼고 또 돌아가셔도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도 뭐 옳게 받지도 못하고 또 이 돌아가신 부분에서 유가족 측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 유족들을 선탐부로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상금을 적혀주기 위해서 참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분들이 선탐부 아까도 아주머니 한 분 오셨는데 30년을 했다 그래요. 선탐부 생활을.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뭘 해줄 것이냐 또 해준 게 뭐 있느냐 전부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제 일을 했을 당시에는 뭐 예. 진폐증에 대한 그런 병명이라든지 뭐 예. 그런 게 걸린다라는 거를 광부들은 알고선 일을 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진폐증이 뭔지 규폐가 뭔지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왔고요. 2009년도 10년 초 전에는 막
직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진폐 급수를 받게 되면 합병증이 옵니다. 합병증이 와서 의사 소견이 나오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요양하게 되면 요양 환자분들한테 훅 급여를 줬습니다. 훅 급여를 주다 보니까 제가 쪽에서 하던 분들은 전혀 그런 뭐 혜택을 본 게 없었고요. 2010년 11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 고용노동부하고 무던히 노력해서 제가 환자들도 어떤 보상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10년 11월 달부터 제가 환자들 연금을, 진폐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진폐가 뭔지, 규폐가 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뭐 작업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럼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상에 뭐 어려움 같은 게 뭐 있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지금 그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고 있는데 저 국가 차원에서 운영비 보조금 하나 지원해 주지 않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일반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진폐 환자들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런 혜택도 없고 좀 애로점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럼 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뭐 예, 어떤 뭐 추진에 대한 어떤 게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 환자들 위해서 진폐 환자들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나마 강원랜드가 생긴 이후에 강원랜드에서 이제 우리 사업 보조금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태백시하고 강원도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협회만은 봤을 때 우리 제가 환자들이 오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지란 것은 저희들이 환자들이 태백 장성병원에 가서 약도 타고 좀 뭐 이분도 해야 되는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버스에 있다 하더라도 두 코스를 타야 돼요. 두 번 갈아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봉고차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진폐 급수가 잘 주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 급수를 잘 안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COPD 환자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 협회에서는 그분들을 무료로 병원에 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에서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저희들 회원들한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쌀을 매년 추석 때마다 10kg짜리 한 포씩 주고 있는데 이건 태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협회 차원에서 자부담을 해서 올해도 추석에 저희들 협회에서 2,5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쌀을 한 1,000명 정도 쌀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회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협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이라든지 창설에 대한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협회가 창설하고 할 때 근육 보호를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우리 회원들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목소리를 내야만이 우리 회원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일이 생기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고 제가 전국적으로 3,800명 회원이 되는데 태백시만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진폐 급수를 받으려면은 저도 진폐 급수 11급, 장애 급수 11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진폐 급수를 받고 박수를 받는 데는 진폐 환자밖에 없을 겁니다. 몸에 병이 왔는데 급수 받았다고 축하한다는 박수를 받는 환자들은
진폐 환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위해서 뭔가 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목소리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회장님 지금 11급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그 몇 급을 받아야지 좀 지원도 가능하고 약간 좀 치료를 받을 수가 예. 있는 혜택이 있는 거죠? 진폐 이제 급수를 장애 급수를 받게 되면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 달 이전에 급수 받은 사람은 국법에 적용됩니다. 2010년 11월 달 이전에 이후에 받는 사람들은 신법 적용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연금하고 연결됩니다. 2010년 11월 이전에 받은 사람은 국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연금이 좀 적어요. 그러면 신법은 2010년 11월 이후에 받는 사람들은 연금이 조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살아있을 때 유료금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한 20만 원, 연간 한 20만, 월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를, 진폐 급수를 받으러 하는 사람은 7급하고 5급하고는 동등한 이제 하게 이제 그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3급하고 1급하고는 또 별도 이제 세 개 더 구분이 돼 있어요. 13급에서 9급까지는 또 똑같이 이제 연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 급수 한 급이라도 더 받아서 참 그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젊으셨을 때부터 이게 탄광 일에 이제 종사도 하시고 지금 이제 협회장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탄광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탄광에 처음으로 이게 취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굉장히 예. 좀 다양한 직업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배를 타려고 배를 타봤어요. 타보니까 멀미가 나서 도저히 못 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이 이제 죽변에서 바닷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원양어선을 타고 참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도저히 이제 멀미가 나서 도저히 배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런데 애들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마땅히 갈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산촌에 오게 됐어요. 저는 한편으로 봐서는 강산이 굉장히 고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대학교를 3명 다 대학교를 졸업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쩜 보면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제가 강산 생활을 한때 가면서만 한 18년 정도 했는데 막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수없이 맞이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사람이 갇혀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구조를 수없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처음에 강산 돌을 때는 한 3년만 하고 가야 되겠다. 도저히 위험해서 내가 여기 있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참 진짜 저도 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있다 보니까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비군 훈련 끝나면 나는 가야 되겠다. 이래 했는데 연 50년이라는 세월이 참 흘러갔는데요. 저는 참 그때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75년도 저 왔을 때 저희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갈 때 여자분들은 절대적으로 강부들 앞으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강부들이 출근하면 지나갈 때까지 옆에서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전에 어떤 이제 강부란 분이 자기가 출근을 하는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갔대요. 집으로 뒤돌아갔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렇게 여자분들은 지금은 뭐 세월이 달라서 뭐 갱구도 견학도 하는데 옛날엔 여자분은 절대 얼씬도 못했어요. 갱구에. 그런 시대도 있었고 참 그래도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강산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 애들 공부시키는 데서는 뭐 별 지장 없이 뭐 공부를 시켰고 제가 75년대에 와보니까 한 달에 월급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굉장히 먹기 사기가 곤란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강부들 월급이 조금 이제 인상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뭐 가고 있습니다. 네, 태백의 강부들은 오히려 좀 잘 사는 예전에는 좀 잘 살았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개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물고서 아, 예, 예. 돌아다닌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좀 기억이 나는 예, 예. 있으시나요? 지금 그 저는 경상북도 울진에서 왔습니다만은 울진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경상북도 봉화, 상주, 예천 이런 분들도 많이 왔어요.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절이라면 인구가 12만 원대. 이 태백시가 인구가 12만 때는 흥청망청 참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시대가 당연히 있었을 거요. 또 그때만 해도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태백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형 음식점밖에 별로 보이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계획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강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탄가루나 돌가루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돼지고기를 먹어야만이 목에 이제 탄가루가 쉽게 내려간다 해서 돼지고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막장에서 내가 어쩜 보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술로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 네. 그 태백에 이제 있는 이제 장성 강업소가 이제 내년에 이제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어떠한 뭐 심정이시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강해강업공단에서 용역 설명회를 한다고 제가 참여를 해봤어요. 용역비가 14억 2천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태백시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무시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 과정이라든가 보니까 너무 엉터리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12월 9일 날에 최종 용역 보고가 끝을 냈는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태백에서 50년 동안 살면서 지금 강원탄강, 함태탄강, 동해탄강, 그 어령광합소, 뭐 여러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태백이 관내에 있었는데 그 대체 산업을 해놓은 광합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지금 장성광합소가 딱 하나 남았는데 내년 6월 30일부로 폐광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뭔가 대체 사업을 해놓고 해야지 그냥 저걸 폐광시켜버리면은 아니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죽는데 더 줄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장성광합소가 폐광되기 전에 대체 산업이라든가 또 저 경구를 어떻게 살려서 어떤 관광지를 어떻게 만들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14억 2천만 원 줘가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책은 한 개도 없고 물을 어떻게 퍼야 되느냐 안 퍼야 되느냐 이 얘기만 가지고 안건을 3가지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30일 날 또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다시 용역 설명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참석하라고 뭐 연락이 왔는데 진짜 태백 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한다 그러면은 도저히 그 장성광합소 폐광 문제는 그냥 넘어갔을 일이 아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요 정도 인터뷰 그러면 우리 그러면은 그 장성광수 폐광 이 상태로 안 되면 뭐 그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예. 앞으로 뭐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방법이란 건 저 개인적인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오버하는 거고 다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태백광수가 이제 장성광수가 이제 분류가 2가지가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갱구를 어떻게 살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와 있고, 그렇죠. 아까 14억 2천만 원 주고 용역하는 딱 그게 용역이에요. 네. 다른 용역은 뭐냐면 장성광수 부지가 있어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 그러면 거기다가 뭐 어떤 공장을 세울 거냐, 네.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뭐 박물관을 세울 거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뚜렷한 안이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재부나
산자부에서는 태백 시민들이 안을 내라 네. 이 얘기고, 태백 시민들은 아니 국가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대차산업 하는 걸로 해라 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있고, 다만 이제 거기다가 장성가업소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를 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반대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제가 뭐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는지 구축을 하는지 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하게 되면 갱구를 25톤 트럭이 드나들 수 있는 확장 공사를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거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예, 그 원한 그대로 보존을 했어. 네. 이렇게 가야 되지, 갱구를 넓혀려다고 막 다 허물고 이러다가는 저희들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백 시민들도 이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고, 저 물을 이제 강해감공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억이란 돈을 14억이란 예산을 들어가지고 이제 용역을 했는데, 저는 물을 푸고 안 푸고 이걸 논할 게 아니고, 푸면 안 됩니다. 이걸 바탕을 깔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은 물은 채워놓고 또 3분의 1을 채웠을 때, 전체적으로 다 채웠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을 가져왔는데, 그 세 가지 다 안건을 전체를 반대하고요. 반대할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물을 채워버리면 거기는 철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그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장성감도 들어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한 2km가 정도 되는데, 장성에서 철원까지 운반하는 도로가 저게 철국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콤비아가 이제 탄을 이제 운반하는데, 이걸 살려서 아하.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견학도 하고, 또 그쪽 옆에 보면은 수경이라고 있어요. 네. 수경도 이걸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꽉 채워버리면은 두 가지 안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물을 채우든지 아니면 경색을 갖다 메꾸든지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 다 반대를 합니다. 네. 물은 무조건 퍼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로 밭도둑 해야 되고, 저 개인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성역가를 운영하면서 지금 유령탑에다가 네. 성역가 자리를 이제 세우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좀 이제 달리 좀 넓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장성가업소 가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천에 들어가시게 되면 석탄 최초 발견 비가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아울러서 장명사에 가시면은 장성가업소에 들어가신 순직자 위패가 그 모셔 있어요. 거기는 거의대로 성지화를 만들고, 네. 태백의 철암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탄강에 들어간 동상, 네. 그 일명 나팔고기라고 하는데요. 그쪽하고 흥복사, 또 철암 역사촌 이쪽을 해서 성지화를 만들고요. 그리고 서도 쪽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쪽인데, 네. 그쪽에는 만덕사에 가보시면은 한태가업소에서 순재했던 이집회가 그 모셔 있습니다. 네. 그쪽 일대를 성지하로 만들어서 네. 관광지도 좋고 서포트 레저단지도 다 좋습니다. 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광지는 실패를 했고요. 더 이상 관광지 얘기는 나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쪽에 성지화를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금 태백 호텔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옛날 한태가업소 갱구가 있습니다. 네. 옛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급지라고 하는데, 네. 이걸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를 열려면 그쪽에 열라. 또 그 앞에 공터는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태백산 올라가기 전에 관광하고 또 갔다 내려와서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역가 문제는 2025년도에 낸 예산에 79억의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이걸 빨리 서둘 이유가 전혀 없다. 만들어 놓고 사람 안 오면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쵸. 왜 했냐 이거죠. 네. 돈 몇백억이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오토라든가 삼루고 서프타운이라든가 네. 자연산 생태계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한 게 나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건 이제 이윤화가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기재부나 산자부 소관의 성역화 사업은 네. 그쪽에서 하는데 관광지를 얘기하게 되면 문화 관광으로 이제 또 옆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윤화 돼버려요. 네. 서로 미루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비시하고 저 의논하고 있는 거는 나는 공기 기간을 좀 늦추더라 좋다. 네. 그러면 관광문하고 같이 장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자. 네. 해서 1차, 2차 사업으로 논하느라. 1차 사업은 이제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하고 2차 사업은 관광 쪽으로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이제 태백시하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진짜 장성감소가 폐광됨으로 인해서 저는 꼭 살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은 그 학교 교과서에다가 실으려고 예? 저 교육장들도 만나가서 뭐 의논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교과서에 실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 같은 애들이 쌀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잖아요. 나무에서 일리는지 네. 밑에서 캐가지고 먹는지 모르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탄도 모릅니다. 이 봤어 이게 어디에 나온지. 그날 서울 가서 우리 행사할 때 이게 이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연탄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계 연탄 만든 기계거든요. 네. 또 어떻게 캐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새삼스럽게 이제 한 60대 초반? 60대 정도 되면 연탄 다 떼봤으니까 이제 네. 이거 떼는 건 아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캐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가서 그걸 알리는 뭐 그런 뭐 행사를 하고 왔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뭐 어떤 공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러한 광부와 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시라든지 아카이빙을 하면은 좀 많이 좀 여기 지역의 어떤 경제도 살리고 여기 있는 주민들도 좀 잘 살 수 있다는 좀 생각을 네, 표현해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포럼회를 네. 네 번을 했습니다. 네. 세 번은 태백에서 했고 네. 한 번은 이제 국회의사당 가서 네. 네. 한 번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국회의사당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왔고 뭐 여러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표 네. 뭐 김기현 대표도 오고 뭐 해서 왔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생소한 거예요. 근데 회의가 바쁘다 보니까 왔다가 인사 얘기만 축사만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가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태백에서 자꾸 해봐야 네. 우물안 개울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하자 해서 그쪽 했는데 저는 참 벽에 부딪힌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네. 참 장소 섭외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하. 예, 참 저 애로점이 그거였는데 원래 우리가 강문에서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시청 쪽에서. 예, 강문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몽골 텐트 쳐놓고 뭐 데모하고 공수하고 뭐 시끄럽고 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다가 네. 네.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게 서울시청 광장이 1000평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태원 사건 때문에 네. 예? 매일 데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데모하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북구청하고 얘기해서 서울에 계시는 우리 고문이라고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변진 국회의원하고 잘합니다. 네. 그래서 변진 국회의원을 통해서 구청장하고 구의장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날 석촌호수에서 네. 이제 행사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이 행사할 때 어떤 아줌마들은 그 사진을 보고 진짜 눈물을 흘린 분도 있었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장성에서 30년을 살았다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자기 자녀가 아직도 태백에 살고 있다. 네. 그 어떤 분이냐고 물으니까 진피부과라고 지금 아. 진피부과 원장이 자기 자녀분이랍니다. 네. 내가 언제 찾아가서 꼭 인사하겠다. 네. 뭐 이래서 정성서 오신 분들, 뭐 삼척서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이 좀 만나서 참 감회가 새로운 그런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태백시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PF를 구성해서 네. 이제 이래 전담 부서가 구성해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장 이상원 시장은 내년에 가서는 5월달에 하자. 날 추웠기 전에 네. 나실 때 하자. 네. 돈만 많이 주면은 그때 하지 뭐. 나도 이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는 전라도 하순, 문경, 보령 또 부산 대구 이쪽에 발을 넓혀서 네. 그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된다.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런 그렇죠. 뭐 뜻이 중요하다고 그런 보거든요. 네. 진짜 요번에 그 뭐 저희들이 뭐 좀 피곤하고 좀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네. 뭐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보시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상상으로 해서 그림을 이제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그 부분도 좀 굉장히 효과가 좀 났고요. 네. 애들이 다니면서 운동하고 다니면서 보더니 이제 자기 부모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고 또 이 지역에는 저 시가 두 뭐 액자가 있습니다만은 예. 예. 시를 그럴 때 21점을 갖다 그렸어요. 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사진은 보고 가지만은 그건 읽어야 되잖아요. 네. 이 글씨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가지고 그걸 읽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널리 좀 알려야 되겠다. 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지금 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성가업소가 예. 이제 폐광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이제 인구가 4만에서 3만 8천 지금 하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성가업소 내년 6월달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몇백 명 또 유입되지 않겠냐. 그렇죠. 계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장성가업소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비공고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아하. 여기 올 수 있도록 저기 안산에 가 보시게 되면 제2 태백이라고 합니다. 네. 태백 분들이 안산에 엄청 많이 가 살고 있어요. 아하. 이분들을 가서 의견 수렴도 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좀 모시고 와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집회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 지역의 경제도 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걸 이제 공가를 리모델링을 해서 무상으로 줘라. 그래서 그건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놓는데 돈 얼마 들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참 그분들도 이제 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공기 좋은데 태백에 가서 살다가 네. 일생을 마감하고 싶다 얘기 생각하는데 우선 살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원하고 있고 파독 강부 분들 회장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네. 네. 한 2년 됐습니다. 이 만나봤는데 최근에도 여기 잠깐 오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파독 강부를 그분들은 벌써 그 특법법을 제정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위치를 어디다가 이걸 이제 선정할 거냐. 특법법가 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파독 강부에 대한 특별법. 아, 특별법. 예. 그래서 남해에 있는 예. 예. 독일말 예.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첫째. 아, 예. 두 번째는 뭐 포천인가 저쪽에 대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태백에 마지막에 왔었어요. 아하. 네, 왔는데 이제 남해 저쪽에 이제 파독 강부 그쪽에는 가보니까 너무 좁고 네. 생소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파주 예. 그쪽에는 가보니까 아무 연고 없고 아, 예?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도 이제 포기를 했고 이제 문경 가서 이제 그쪽에다가 유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가보니까 거기도 너무 좁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한번 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회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묻는 것이 뭘 물었냐면 네. 여기 기차가 다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기차가 다닙니다. 하니까 교통은 별 문제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첫째, 유령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네. 두 번째, 역사관 내지는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어 달라. 네. 이 얘기예요. 아. 그래서 태백시에서 약간 이제 이거 어떻게 땅까지 다 줘야 되고 네. 집까지 공짜 준다는 건 너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네.
네. 참 이렇게 이제 난색을 좀 표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른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2년 동안 못 만나봤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 접하다 보니까 그 파독 광고 70주년 해가지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가서 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화가 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하. 물론 외화벌이 해서 하는 건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맞이하는 건 뭐 그건 부정 안 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유령탑에서 막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유폐가 유령탑에 4,100위 정도가 모셔 있고 네. 지인폐로 돌아가신 분들 만 유폐가 넘습니다. 네. 근데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를 조사 통계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진폐로 돌아가신 분 수만 명이 될 거고 예. 또 막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수천 명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문경, 보령, 하순 이쪽에 다 조사를 해서 네. 네. 그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아. 실제로 모르거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네. 네. 송편지를 썼어요. 아. 민정수석실에다가 네. 네. 대통령님이 한번 탭에 와서 돌아가신 영령들한테 자리나 하나 올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고 네. 네. 올렸고 대통령님이 바빠서 못 오시면은 영분이님이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네. 예? 여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장관도 잘 안 왔어요. 아하. 그런 실정이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거 청와대에다가 그런 거 제가 사연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조금 기대를 걸었습니다. 올 그런 기미가 좀 보였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헬기를 타고 오게 되면은 네. 장소가 어디냐고 네. 민정수석실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하. 갑자기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공설 운동장에 딱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예, 그 공설 운동장에 딱 내리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공설 운동장에서 유런타까지 소요 시간이 얼마냐? 네. 이거 이거 경호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빠르면 15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기대를 엄청 걸었습니다. 네. 엄청 걸었는데 그때 당시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딱 터지다 보니까 네. 이게 무산돼 버렸어요. 아하. 그 없던 걸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원래 유령제를 지냈을 때 네. 제가 이철규 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네. 대통령님이 못 오시면은 네. 네. 조화를 하러 보내달라 아. 해서 태백시 생기는 이래 네. 조화가 처음 왔었고 대통령이 조화가요 처음 왔었고 네. 또 장관이 도지사가 김진태 도지사가 처음 두 번째 왔었어요. 아하. 제일 처음에 저 유령탑 유령각을 만드는 김진선 도지사라고 네. 네. 초대 예, 네. 그래 했었는데 나중에 원래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네. 네. 좀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갔었는데 참 네. 그것만 해도 좀 저희들은 뭐 성공했다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예, 하고 예, 예. 네, 말씀하세요. 그 진폐증 말고 이제 다른 뭐 탄광이 무너지거나 뭐 이러한 사건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강산에서 탄광 일을 하면서 그 사모한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굴진을 하다가 이제 암석이 이제 북락돼서 맞아서 돌아가신 분 있고 탄을 캐다가 물통이 터져가지고 탄하고 씻겨서 확 물하고 다 또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네. 화약 가스를 통해서 아하. 예, 갱내에 가스가 터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발파하다가 옛날에는 뭐 안전을 별로 생각 안 했다 보니까 안하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파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는 생산 위주로 갔어요. 예. 안전은 뒷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자꾸 안전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교통사고가 나서도 그만큼 돌아가시는 요즘 뭐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차는 별로 없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 많이 돌아가신 이거 사업장이 있다면은
강산밖에 없을 겁니다. 기록화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성역화가 지금 하게 되면 하순, 문경, 보령 이쪽에 여기는 이 네 군데 이제 폐강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세 군데를 찾아가서 예. 조사를 좀 해야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경동 탄광에 네. 여기 다니는 분들이나 또 이제 도계감소는 내후년 6월달에 폐강됩니다. 예.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일부 들어가서 기록물을 좀 남기기 위해서 사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예산을 확실히 해서, 뭐 2억을 예산, 아까 말씀드린 MBC 작가가 뭐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 2억이 더 가든 얼마 더 가든지 간에, 기록물이라는 건 확실히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이거는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고 다음에 후손으로 와봤을 때 참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이래 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시하게 가서 일하는 뭐 몇 분 일하는 분들을 찍어가지고 이거 가서 비치하려면 하지 마라. 난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장성감소 현 소장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전 그 사장하고 그것까지 허락을 다 했습니다. 가서 기록물 사진 찍은 데는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이제 장성감소 현 소장은 무슨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 이게 세부적으로 안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태백시, 강원도 또 성역화 이쪽에서만 안건을 보내주면 언제든지 허락하겠다. 뭐 허락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찍든지 뭐 그런 내용은 저희들 전문가 아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좀 이런 오늘 같이 이렇게 해서 처음 하루로 끝내면 안 됩니다. 며칠 동안 상주 위에서 주무시면서 또 작업장 시간을 맞춰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옷 갈아입는까지 작업복 갈아입는까지 해서 막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밥을 어떻게 먹고 퇴갱할 때까지 그것도 분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운영 분야도 이제 운반하는 분야도 아까 좀 이따가 뭐 한영섭 우리 부장이 올 겁니다만은 있고 또 보갱하는 분야도 있고 탕 캐는 분야도 있고 굴찜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 푸는 이제 양수장 하는 이거 양수공도도 있고 이런 분들 다 총망라해서 뭐 찍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파독에 예. 있었던 그 단체 이름, 그 회장님 이름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명만 혹시 기억나시는지? 저는 그 단체명은 이제 파독광부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협회 상호가 나 그렇게 했습니다. 파독광부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서 박무란 분이 이제 성씨는 알겠습니다. 성함을 알면 제가 이거 지금 알게 들게 이거 잠깐 보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함이랑 그 단체명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체명은 파독 강부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된 거죠. 박용수. 자 그러면 저 박용수입니다. 박용수. 그대로 있으세요. 자,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박수. 네.